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진짜 인터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뭄이 아주 심각한데 4대 강에는 물이 찰랑찰랑 넘칩니다. 그 물 왜 못 가져다 쓸까요? 벼들이 말라 타 들어가고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농부들 가슴은 애가 타다 못해 속이 쓰립니다. 4대강 개발하면 원래 홍수도 잡을 수 있고 농업용수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정부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해댔었죠. 그런데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4대강 전문가시죠?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왜 그 물을 못 갖다 쓰는 겁니까? 당초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네. 그 당시 정부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농촌과 도서 해안지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확보를 하더라도 사용이 없다, 다시 사용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당초 13억 톤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한 물에 대한 사용 계획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무용지물인 물을 개발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간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가뭄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개발한 물은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그 수십조 투자해가면서 4대강을 전 국도를 파헤치고 보호 세우고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몇 년간 진행된 그 국책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었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얘기거든요. 네. 물은 산간 농촌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데 가서 개발해야 된다. 네. 그리고 홍수도 지금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에서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는데 본류에만 전부 그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올인을 해버린 거죠. 네. 모든 예산을 다 부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잘 알다시피 왜 그러면은 쓸모없는 물을 4대강에 가득 채워놨을까. 그래서 2013년 7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은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운하. 네. 사용처가 없는 물을 가득 확보했다는 것은 결국은 운하용수 말고는 사용처가 없는 거죠. 교수님, 하나 네. 좀 상식적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가 댐을 만들거나 그 하천 정비를 하거나 수로를 곧게 편다거나 또는 강, 양, 뚝을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 홍수 막고 그다음에 물이 필요할 때는 쉽게 가져다 쓰려고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강 같이 그렇게 거창한 거 갈 필요도 없이 그렇게 멀리 가버리긴 했는데 좋습니다. 운하건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 수입을 하건 그것은 이제 그랬다고 치고 최소한 농업용수로는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용수로 써왔던 것은 5,000년 전 우리가 인류가 수도작, 벼 재배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본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그 기본마저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얘기하듯이 지금 120몇 년 만에 오는 가뭄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국토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 농촌 지역이거든요, 주로.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용수 공급 체계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만은 다는 못하는 거죠. 국토가 그나마 좀 넓으니까. 예.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 가보면은 한 마을에 5가구, 10가구 보통 20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네. 100가구 같은 엄청나게 큰 마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그마한 마을들에서 이제 그런 가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4대강 사업을 교훈으로 해서, 그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수단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지금 정부 얘기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전국 16개 보에는 7억 2천만 톤의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농경지까지
이 물을 가져다 쓸 수 없는 이유가 관계 수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큰 물에서 논으로 데리고 가는 그 수로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건데, 네. 이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관계 수로 지금 만들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4대강 주변에는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전에도 이미, 네네. 잘 물이 공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게요. 공급됐었잖아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상간 농촌 지역인데, 네. 상간 농촌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대부분이. 예, 예. 그리고, 하천은 우리 국토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물은 항상 결국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아. 아주 높은 데로 물을 펌핑.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끌어올려야 한다. 양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전기료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게 그러면은,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수로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펌핑업, 양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일일이 저 나르거나 그런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한 2, 300m 정도 물을 퍼올린다 그러면은, 네네. 그런 양수기도 지금 없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대양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물은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계획서를 못 만들었던 거죠. 하나 쓸데없는 물만 그냥 가득 담아두고 찰랑찰랑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군요. 찰랑찰랑 하는 것까지 좋지만은, 지금 낙동강에 녹조가 펴가지고, 하천이 낙동강이 거의 시퍼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큰빛 입기 벌레 나오죠. 그리고 네. 하천 바닥에는 시궁창 냄새 나는 뻘들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보를 한 물이 있는데 그 물조차도 썩어가고 있다는데 또 문제의 그렇죠. 핵심이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올리신 질문 두 가지 대신 전달해서 여쭙겠습니다. 클로렐라님과 스카이140111님이 올리신 건데요. 지금 4대강 보호에 저장돼 있는 잠겨져 있는 물이 녹조 등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 설령 관계수로를 연결하든 펌핑업을 한다 하든 간에 지금 녹조로 가득 찬 이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농업용수로는 쓸 수 있죠. 농업용수로는 가능은 네, 하군요. 조금 수준이 나빠도 되는데 물론 그래 되면은 쌀에 대한 품질이 보장이 안 되겠죠.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 물을 먹는 데 사용한다는데 더 문제 핵심이 있는 거죠. 지금 낙동강 수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그 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무슨 지리산 땀인가 그래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그거는 부산시가 네. 낙동강을 보니까 수질이 아주 나빠지니까 네네. 지리산 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물을 부산으로 공급해서 물을 먹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것도 그러면 경남하고 부산시가- 부산 사이에 갈등이 크던데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은 사대양 사업을 할 때 부산시가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부산시가 엄청 찬성을 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정부는 물이 확보되고 수입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 찬성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당초 얘기대로 깨끗한 물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한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2조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대구 역시 우리도 구미라든지 안동댐에 있는 물을 먹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그 예산에 또 한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켜가지고 대구나 부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한다 그러면은 국민 세금 한 3조 원 가까이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수질을 어떻게 하면은 저거 옛날만큼 돌릴 수 있느냐? 네. 이게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고인물은 썩는다. 네. 단순한 논리죠. 예. 신문을 일단 열어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돈도 드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님, 다른 질문 때문에 그 답변은 네.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좀 하겠고요. 다른 한 분은 또 이걸 여쭈어주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꼭 관련이 있을까 싶긴 한데 4대강 사업을 끝내고 나서 태풍조차 잘 안 올라오는 것 같다. 4대강 네. 사업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라는 애청자 기영님의 질문입니다. 네,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그건 힘들. 예, 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태풍의 진로까지 바꿀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태풍은 밑에서 태평양에서 발생해서 습도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하고 네.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 높은 지대에 있는 산간 지역의 가뭄을 이제 주로 언급해 오셨는데 가뭄이 심해지면 그보다 저지대에 있는 논들도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대강의 물은 여전히 갖다 쓸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4대강 만든 사람들이라도 가서 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 하층 강면에 대규모 농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데는 별 문제 없지만은, 저기, 큰 하천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고지대. 지천에 그런 있거나 지역에서는- 고지대거나. 네네.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가뭄 피해가 계속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수로를 만드는 것은 결국 양수하는데 어마어마한 전기료와 시설비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뭄이 계속된다 해도 4대강 보호에는 물이 넘쳐나지만 농민들은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한다. 이 현상은 당분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네요. 상간농촌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 한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가뭄이 끝나면은 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산간 지역에 사시는 농촌 어르신들도 다 세금을 내셨고 그 세금이 4대강 건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박창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